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그간의 길고 긴 이 횡보장 끝에 어젯밤에 또 강한 반등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사실은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 이렇게 보여지긴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박스권 안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그간 여러 번 또 알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좀 시장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 배워가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장 속에서도 어제 공략 코인으로 드렸던 메탈 같은 경우에도 또 한 번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코인들 잠시 뒤에 또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비트필승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제 이어서 오늘 방송 출연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비트코인 동향에 관해서 맞추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을 때도 이제 비트코인 4,800선에서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 5천만 원 선상에 다다르는 모습 보여줄 것이지만 여기서 또한 이제 우리가 일희일비할 할 수가 있는 할 필요가 없는 장이다. 현재 아직까지도 빠질 수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60일 이평선에서 놀아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도 5천만 원 이탈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찌됐건 위에 지지 저항선 대 라인이 강한 분기점인 선상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현재도 횡보장 속에 있다. 그리고 이렇다 할 만한 단기적인 호재성 이슈가 없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더 안정적인 매매를 하셔야지만 관망을 요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좋은 종목,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매매 종목도 가지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트필승님께서 출연을 하셔서 그날 좀 브리핑 해주셨던 시황이 그날 또 시나리오로서 구현되는 모습이 여러 번 나왔는데요. 아직까지 5천만 원 터치를 하긴 했지만 좀 불안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코인 트레이너 전문가입니다. 어제 이제 비트코인이 48.3, 38K 부근까지 떨어졌다가 강하게 반등을 해서 지금 4만 달러, 4,500달러 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가격이 많이 올라갔지만 지금 일단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이제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굉장히 좀 커플링 돼서 많이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로 저녁장에 봤을 때 비트코인이 좀 빠지는 듯 했지만 이제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보니까 강한 이런 음봉에서 양봉으로 바뀌는 이런 정말 변동성이 아주 극심한 이런 장세인데, 일단 이런 장세 지금 지지라인 지지라인 안쪽으로 좀 들어온 점은 아직까지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만 다시 한번 지지라인 바깥쪽으로 좀 튕겨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조금 위험한 불안한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불안한 장세 속에서는 내가 어떻게 포지션을 잡아야 되고 어떻게 시장을 읽어야 되는지 오늘 투더 골드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잠들기 전과 후가 확연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장 속에서 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잠시 뒤 더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시장 이슈들부터 체크해 볼게요. 먼저 악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트필승님. 네, 오늘 가지고 온 악재 이슈는 한 가지가 있겠는데 바로 이제 유럽 중앙은행인 이 ECBC 집행위원회의 위원인이 한 발언이 되겠습니다. 뉴욕 콜롬비아 대학 연설을 통해서 입장을 내비쳤었는데, 이 암호화폐는 폰지 사기와 비교하면서 보다 강력한 글로벌 규제가 필요로 하고 적용돼야 된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일단 폰지 사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드려보면 실질적으로는 이익 창출이 없지만 이제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가지고 이익을 내주는 척 해주면서 이익금을 주는 이러한 다단계성 사기의 일종이다라고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폰지 사기의 실질적인 사례로 말씀드려보면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메이도프 폰지 사기에 관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일단 피해 규모액으로는 이제 650억 달러, 하나로는 72조 원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엄청난 금액이죠. 일단 이 금액 같은 경우에 와닿지 않아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비교를 해보자면 우리 코스피 지수의 2위 종목인 시가총액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이만큼 큰 자금을 사기를 했다 보니까 일반인으로서가 아니라 이 메이도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스닥 거래소의 회장으로서 3년 동안 위임이 됐던 인물이기도 하고 22살에는 자기 이름을 딴 이제 투자증권 회사를 설립하면서 금융가에서 이제 이름을 날렸던 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일단 10년 정도 처음부터 사기성으로 접근했던 것은 아니고 10년 정도는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그 이후에 사기성으로 접근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일단
일단 실질적으로 이제 처음부터 이제 교활하게 사기성으로 접근했을 때 교활하게 엄청난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사람들 투자자들을 모집을 했던 상황은 아니고 10% 정도의 수익률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10%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번 10%의 수익을 안겨주면서 신뢰도를 쌓아가는 모습까지 치밀한 모습까지 보여주었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다른 투자 자금들에서도 이제 투자를 신뢰도를 입다 보니까 투자를 진행되었고 그 시점으로 인해서 기관과 은행들 또한도 투자를 진행하게 되었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무래도 이제 폰지 사기 이런 피라미드 양식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투자자들이 모집이 되고 자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무너질 일은 거의 저조합니다. 하지만 무너지게 되는 계기는 바로 투자금 회수하는 시점이 되겠는데 그 시점이 바로 2008년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전 세계적 금융 시장이 마비가 되었던 이 리먼 브라더 사태를 통해서 수면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금융 위기가 찾아오면서 회수하려는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위기감이 조성이 되었었는데 메이도프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다른 금융가에서는 지금 마이너스의 수익률을 안겨주고 있다 보니까 자신들 또한 맞춰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안겨주기에는 투자금을 회수하면서 자신들이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면서 사기성이 드러나게 될까봐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기존대로 10%의 수익률을 주기에는 지금 전체적인 시장이 무너진 시장에서 10%를 안겨준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이제 0% 내지 이제 1%의 수익률을 안겨주면서 우리들은 방어 정도만 했다라고 입지를 내미치면서 이제 투자 회수금을 하지 못하게 막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태로 인해서 다른 금융권에서 말이 안 되는 수익이다. 그리고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도 객관적인 지표로서는 절대적으로 낼 수 없는 수익이다. 적은 금액도 아니고 엄청난 투자 자금을 운용하는 대형 회사인데도 그 자금을 이런 식으로 방어를 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의심에 의심을 거듭하다가 결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의심이 돼서 실질적으로 회수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뱅크런 선택까지 이어졌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사기인가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집행위원회, 그러니까 유럽중앙은행 위원인이 이제 암호화폐는 사회에 해롭고 경제적인 가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사회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이런 우려성 발언을 했었습니다. 암호화폐는 주로 탐욕을 통해 가치를 읽어낸다. 그리고 이제 2008년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통해서 그와 비슷한 우려되는 그러니까 상황이 우려된다라고 발언을 했었는데 거기다 더불어서 이제 작업 증명이 이 POW 그러니까 POS와 반대인 이 POW 작업 증명에서도 메커니즘 등 이제 친환경적이지 않아서 여기에도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발언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환경적이지 못하다 이 부분도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비트코인만 보더라도 채굴량은 현재 전체 유통 물량이 90%를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전기 소모량도 현재 25% 정도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친환경적인 부분도 그렇게 크게 우려되지 않는 상황이다. 거기다 다른 알트코인들,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하드포크형 진행된 이제 친환경적인 암호화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구축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친환경적 산업도 구축되지 않았는데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이렇게 너무 짙게 강하게 제재가 들어오는 것은 전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도박성이다. 이런 발언을 지속적으로 내비쳤는데 아직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암호화폐 기술력이 바로 이 노드를 통한 이 블록체인 기술인데 이 블록체인 기술 같은 경우는 현재 각국 세계 중앙은행들이 지금 90%에 가까운 육박해 있는 중앙은행들이 CBDC 이 디지털 화폐의 그러니까 화폐 개혁을 일으켜내기 위한 기술력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CBDC와 우리 암호화폐랑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정부가 개입이 돼 있냐, 돼 있지 않냐 이 차이일 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도 먼저 선점해 있고 현재 입지도도 더 높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시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현 시대에서는 도태되는 생각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유럽중앙은행 집행위원장이 암호화폐가 폰지 사기와 비슷하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더 강력한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한 건데요. 사실 지금 시점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경우는 많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대 흐름에 좀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부분이 사실인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규제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좀 악재로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물론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시장이 좀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호재로 또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이슈였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악재도 살펴볼게요. 네, 제가 준비한 악재는 이제 금리 인상 이슈부터입니다. 오늘 이창용 이제 한국은행 이제 총재분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또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일단 시장 살펴볼 때 어제 이제 나스닥이 반등을 해줬습니다. 반등을 해주면서 비트코인이 이제 같이 반등을 해서 다시 5천만 원 선으로 올라오는 이런 국면을 보여줬는데 어제 이제 반등해 준 거는 주요 원인은 이제 채권 금리 하락입니다. 지금 10년물 국채가 2.818 그리고 3년물이 2.809 정도 이제 스프레드가 굉장히 많이 좁혀져 있는 상태인데 이걸 해석해 보면 단기적으로는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가 좋지 않을 거다라고 좀 해석을 해도 좋을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모순적인 이런 국면인데 왜냐면은 단기적으로 좋고 장기적으로 좋은 게 보통 일상적인 이제 경제 논리인데 아니면 단기적으로도 안 좋고 이게 침체가 이어져 장기적으로도 안 좋을 거다라는 게 이제 일상적인 이제 논리인데 지금 현재 채권 금리만 놓고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좀 괜찮지만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다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또 보시면은 나스닥은 반등을 해주고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 자금이 많이 흘러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달러 어제 1,252원 찍고 오늘 1,200 이제 한 48원 정도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한국은행 이제 총재분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기 미국 나스닥 미국 이제 연준에서 계속 올린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가만히 있으면은 원화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면은 이제 또 우리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대출 이제 받으신 분들 대출 금리 굉장히 좀 심해지고 또 은행에 조금 돈이 많이 몰리게 되는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투자 시장 조금 죽게 되는 투심 죽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오늘 이창용 이제 한국은행 총재 이제 발언을 살펴보면은 단기적으로 나는 매파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나는 비둘기파적인 이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지금은 인플레이션 너무 높아서 일단 우선적으로 요걸 잡는 게 목표지만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는 나는 경제 활성화에 더 돈을 많이 풀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이제 연준에서도 지금 이제 조금 빅스텝에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또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를 했죠. 나는 0.75까지는 단기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우리 잘 살펴보면은 0% 기존의 0% 인상, 기존에 0.25만 인상을 한다 해도 지금 시장은 굉장히 많이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0.5, 그 다음에 지금 현재 0.75% 인상까지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1월만 하더라도 0.25에서 0.5 가는 걸 두려워했는데 지금은 0.5에서 0.75 가는 걸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만큼 인플레이션 우선적으로 좀 잡는 게 우선무입니다. 하지만 이거 잡는다고 해가지고 경제를 망가뜨리진 않겠다는 거. 지금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지금 동조화돼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미국 시장 계속해서 우상향합니다. 여러분들 나스닥 5년치 차트 그리고 비트코인 5년치 차트를 몰아서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 딱 봤을 때 많이 눌리긴 했지만 고점 대비 나스닥이 이제 4월 달에 한 8% 정도 빠지고 비트코인도 비슷한 폭으로 약 10% 정도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지금 현재도 경제 인플레이션 굉장히 심하고 이런 대출 금리 그리고 지금 곡물 가격 향상 이런 이슈에 있어서 지금 원자재 가격을 잡으려고 이제 노력 중인 거지 장기적 관점에서는 이제 이 경제 이 시장을 버리고 가지 않는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제 시장에 지금 나와 있는 게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이제 커플링 관련해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이슈인데 좀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차트 보시면은 이제 트레이딩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비트코인 차트 이 캔들 차트가 이제 비트코인 차트고요. 제가 여기에 이제 나스닥 차트를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차트는 이제 선 차트로 이제 보여드리는데 위에 보시는 이제 빨간색 선이 이제 나스닥 지수 이제 흐름 차트고요. 밑에 보시는 이 캔들이 지금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비트코인 오늘 가격 똑같죠.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 우선적으로 봤을 때 지금 나스닥과 딱 봤을 때 지금 똑같이 커플링 되어서 움직이는 걸 지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지금 비트코인이 유동성이 굉장히 높아진 자산으로 이제 인정을 받으면서
기존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보다 이제 뭐 기관들이 이제 주요 이제 담당을 했다면 지금은 돈 많은 개인이나 이제 투자처가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죠. 확대되면서 이제 나스닥만큼 정말 대중적으로 위험 투자 자산으로서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커플링이 일어나는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연준에서 이제 유동성 축소에 있어서는 이길 수 있는 자산은 전 세계 단 어디에도 없습니다. 유동성을 돈을 없앤다고 하는데 여기에 이걸 버티는 자산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커플링 돼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듯이 커플링 돼서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유동성 축소를 이제 매입을 그만한다 아니면 매입을 좀 축소하는 유동성 축소 부분에 있어서 좀 약하게 정부 정책을 펼치는 부분이 나타나면은 이제 디커플링 돼서 움직일 거 충분하고요. 제가 앞서 비트코인 차트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비트코인 굉장히 좀 위험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바이낸스 차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단 보시면 기존에 제가 아마 저번 주에 설명드린 차트가 그대로 남아있는 듯한데요. 지금 일봉상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부분 휩소가 나왔는데 지금 오늘 보시면 다시 상승 추세 라인 안으로 들어온 그런 모습이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인데요. 지금 이 구간 보시면은 지금 이 구간 다시 이제 들어온 부분이 확인되고요.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평선 겨우 밟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21선, 5일선 사이에 이제 껴져 있는데 조금 안심하려면 최소한 제가 말씀드린 21선 위로 올라오는 이런 모습이 그려줘야 되고요. 이 추세 라인 바닥에 잡고 있다는 거 이것 자체만으로 굉장히 조금 위험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랑 엊그제 아마 저번 주 금요일 잘 올라가는 비트코인 나스닥 동반 하락과 같이 빠지는 이런 모습을 이제 이런 장세를 이제 확인해 볼 때 이제 요거 하나만 보시고 들어가시기보다는 일단 전체적으로 추세가 확실히 바뀌어서 바닥 잡고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단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 지금 일단 1시간 봉상으로 봤을 때 보통 이제 차트는 ABC 패턴으로 빠집니다. 여기 보시면 ABC로 빠져서 지금 바닥 잡고 여기까지 ABC로 여기까지 빠져가지고 바닥 잡고 이제 1, 2, 3, 4, 5로 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 이제 일봉상 조금 우리가 지금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에 추가 금리 인상 이슈도 있고 유동성 축소로 인해서 상황 여러 가지로 좀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요. 나스닥에 좀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과 이 비트코인이 강하게 커플링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이 비트코인 상황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 차트 분석 통해서 어떻게 좀 매매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니긴 하지만 일단은 좀 더 이 일봉상으로 봤을 때 20일 이평선을 좀 더 강하게 넘겨주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의 호재들도 살펴볼게요. 비트필승님.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호재 이슈는 총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는 이 택시 기업인 우버 회사, 거기서 인수한 음식 배달 회사입니다. 포스트메이트 설립자가 암호화폐 스타트업을 시작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예정되어 있다라고 발언을 했었는데 그의 링크드인 이제 프로필에 따르면 이제 2월에 팁탑랩스라는 이름으로 미국주의 이제 회사를 해외 법인을 설립했다라고 등록을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일단 팁탑랩스는 이제 법정화폐와 암호화폐를 연결하는 금융 솔루션을 구축할 계획이면서 이제 블록체인 엔지니어를 채용하겠다라고 이제 자세한 사항까지 저희가 확인이 가능하겠는데 이런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비트코인이 반감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반감기로 인한 가격 상승 물론 일어날 거지만 우리가 작년과 같은 엄청난 가격적인 상승보다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의 반감기로 인한 엄청난 상승보다는 화폐로서의 역할이 일어날 만한 어떠한 이제 파트너십 체결이라든가 실질적인 사례들이 나와야 되고 또 그로 인한 가격적 상승이 예견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이러한 어떠한 암호화폐를 만들지는 아직 저희가 확인할 수 없겠지만 방금 우리 이제 아무래도 이 기업 자체가 택시 회사 혹은 이제 배달 회사인 만큼 우리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섹터로서 진행될 암호화폐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런 실사례들이 쏟아지면서 피부에 와닿는 섹터들이 나오면서 화폐, 그러니까 우리
비트코인을 포함한 이런 암호화폐들이 투자 개념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화폐의 개념으로서 실사례가 적용된다면 그만큼 우리가 수요도가 증가하면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도 엄청난 자금의 수요도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린 호재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거는 피부에 와닿는 섹터겠지만 이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미래지향적인 사례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바로 이 페이스북 얼마 전에 이제 메타라는 이름으로 전향되었었는데 이 메타사에서 25일 날 어제였습니다. 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메타버스 관련된 제품을 시험할 수 있는 이제 실전포인 이제 메타스토어를 개설했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일단 5일, 9일 오픈 예정인 이 레이반 스마트 글라스 그리고 가상현실인 이 VR 헤드셋 디바이스를 줄설 예정이라고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메타스토어의 목표 중 하나가 메타버스가 실현될 미래를 엿볼 수 있으면서 또 이제 그 과정에서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풀이될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거 같은 메타버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 코인의 대장인 샌드박스와 디센트럴랜드가 있습니다. 아직 엄청난 작년 하반기에 엄청난 가격 상승을 보여주면서 메타버스가 세계 각국인들에게 인지도를 심어주는 이제 한 해가 되었었는데 현재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산업혁명을 일으킬 만한 눈에 보여주는 매출액을 보여주는 섹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화에서 접할 수 있듯이 엄청난 섹터다라는 이 미래지향적 가치주가 되겠는데 현재 메타에서도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에 대해서 관련해서 말씀드려보면 저는 sek터 중에서도 메타버스를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습니다.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총 4가지로 나뉘어지고 있는데 증강현실, 예적인 거로는 이제 포켓몬고와 같이 현실 공간과 가상물체가 겹쳐지는 이런 포켓몬고와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드릴 수 있겠고 또 거울 세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질적인 세계를 구현해내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아실 수 있겠고 또 라이프 로깅 세 번째는 라이프 로깅은 이제 데이터 수집 정보 분석을 하는 우리 스마트 밴드와 같다라고 인지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가상현실은 이제 아바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커뮤니티라든가 제페토와 같은 커뮤니티와 같다던가 게임을 예상하실 수 있겠는데 이런 모든 집약체적인 메타버스는 아직 나와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메타버스만 보시더라도 현재 게임이 접목이 되고 그 안에서도 작지만 정부가 설립이 되면서 또한 기관들도 설립이 되고 현재 생태계를 꾸려 나갈 수 있는 이 시초의 시점을 우리들은 확인할 수 있듯이 현재 앞으로가 정말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그 이상도 이제 미래가 기대되고 있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일단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장 직접적인 가장 근래에 나올 만한 거는 아무래도 게임 섹터일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가 온다라고 한다면 우리 의료계에서도 엄청난 이목이 집중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본다면 우리 코마 상태 있으신 분들이라던가 혹은 이제 몸에 지체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현재 어떤 외적인 것과는 이제 우리가 상관하지 않고 모두 평등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러한 메타버스도 인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메타버스는 더 큰 산업 섹터로 생각이 들고 있지만 우리 영화를 생각해 보시면 매트릭스와 같이 현실과 가상 세계가 구분되지 않을 정도의 기술적인 비트 컴퓨터와 같은 이제 이런 양자 컴퓨터와 같은 섹터가 기술적인 발전이 일어나고 거기에 이제 VR 산업도 엄청난 그래픽을 구현해내면서 오겠지만 그 시점까지는 너무 장기적인 미래이고 거기서 또한 이제 엄청난 법적인 제재가 생길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바라보는 것은 너무 미래지향적이고 당장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런 의료 분야와 이제 게임 섹터를 메타버스에 우리가 연관지을 수 있겠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 페이스북 측에서 사명을 메타로 바꾸면서 메타버스 쪽으로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열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관련된 소식이 없어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최근 소식으로는 이 메타버스 관련된 제품들을 실현을 할 수 있는 이 메타버스 실점포 메타스토어를 오픈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런 식으로 메타버스 관련된 사업들을 넓혀가다 보면 게임과 의료 쪽까지 우리가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호재 살펴볼게요.
네, 제가 준비한 이제 호전의 이제 기관들 어떻게 지금 자금 움직이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좀 하락을 엊그제 하면서 많이 걱정한 게 진짜 찐 하락의 시작이 아니냐라고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그 관련해서 조금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일단 정말 찐 하락이다라고 하면 제가 과거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소에 물량을 갖다 주고 그다음에 그 물량을 바탕으로 물량을 동반한 이제 음봉을 그려주는 게 정말 진짜 하락인데 크립토컨트 이제 비트코인 최근에 이제 거래소 물량을 보시면은 제가 굉장히 줄여볼게요. 굉장히 줄이면은 최근에 한번 이때가 이제 우리 8천만 원 찍었을 아주 그 좋은 장이었는데 그때 굉장히 조금 많이 거래소에 갖다 팔았던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쭉 빠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최근 가격입니다. 최근 이제 흐름 보면은 올해 흐름 보면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거래소 물량은 빠져나가고 있어요. 지금 어제랑 오늘 엊그제 또한 마찬가지로 지난 이제 한 4월 19일부터 오늘까지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고래들은 물량만 받아먹고 있지 물량을 시장에 팔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홀딩하고 있는 그런 비율이 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 어제 이제 반등을 해줘가지고 25일 가격이 조금 올라서 40.4K 부근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소 보유량은 정말 미비한 수준으로 살짝 올라간 수준. 거래소 보유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차트처럼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쭉 내려가는 이런 그림 그려주기 때문에 이게 오늘 조금 올랐다고 해가지고 이게 폭락의 시작이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계속해서 물량을 고래들은 넙죽넙죽 받아먹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펀드들, 기관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제가 이제 가져오게 됐는데 첫 번째 보여주는 리포트가 이제 4월 11일 날 미국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주요하게 이제 각종 어려운 영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주요 내용만 이제 좀 수치로 살펴보면은 지금 4월 11일 날은 기관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금액을 비트코인 매도했고요. 이때 먼 플로우라고 하면은 이제 이 4월 한 달 동안 얼만큼 매도했는지 4월 첫째 주에는 매수세가 조금 들어왔습니다. 근데 둘째 주부터 매도를 어마무지하게 기관이 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연준의 이제 유동성 축소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매도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비트코인 4월 11일 날 어마무지하게 매도했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요. 나머지 뭐 솔라나나 라이트코인이나 뭐 폴카다, 카르다노 등등을 조금 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어마무지하게 매수를 했고요. 중요한 거 이제 4월 18일 나온 보고서입니다. 4월 18일 날 나온 보고서도 마찬가지로 어마무지하게 매도세를 진행했다. 비트코인만 해도 72만 달러 정도 어마무지하게 매도를 진행했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 총 매도한 금액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거 지금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번 주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알트코인도 뭐 솔라나도 매도했고 뭐 라이트코인 뭐 그냥 변동 없이 폴카닷도 변동 없고 카르다노도 매도하는 이런 모습이 나와주는 이런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제 어제 시간이죠. 어제가 이제 미국은 자정이었으니까 어제가 월요일이었으니까 어제 나온 리포트를 살펴보신다면 이제 기관이 매도세에서 매수로 이제 진입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제 자금 흐름 보시면은 지금 매수가 들어왔고요. 이더리움은 지금 조금 매도가 살짝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매도가 있었지만 지난주에 이제 흐름 보시면은 막판에 조금 엊그제부터 조금 많이 담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솔라나도 이제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 다른 알트코인들 또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4월 첫째 주부터 이제 어제까지 지난주까지 흐름을 살펴본다면 4월 이제 첫 주랑 둘째 주, 셋째 주에는 굉장히 매도가 많이 나왔지만 지금 매도세에서 매수세로 다시 바뀌어가지고 시장 움직이고 있다는 거 지금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살짝 반등을 줬지만 굉장히 많이 불안해 하시는데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셔라. 정말 찐 하락도 아니고 지금 기관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유동성 축소 부분에 있어서 매도 우위로 이제 선점을 했지만 다시 한번 매수세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걱정하지 않고 투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은 기관들의 펀드 자금이 어떻게 좀 움직이고 있는지와 함께 기관들이 어떻게 암호화폐를 사들이고 있는지 또 팔고 있는지 차트 통해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지금까지는 좀 매도 쪽에 힘이 실렸다면 이제는 매도세가 매수세로 바뀌었다는 점이 우리가 좀 더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들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코인콕 특징주 분석 시간입니다. 특징적인 움직임과 이슈들 보여주고 있는 코인들 섹터까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바로 비트필승님의 코인 특징 코인부터 살펴볼게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특징 종목은 카이버 네트워크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의 동향과는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던 종목인 만큼 기존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 만큼 오늘도 어디까지 올라갈지 예측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월봉만 보시더라도 이제 작년에 4월 달에 윗꼬리까지 넘어가는 양상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매물대만 보시더라도 위에 현재 매물대가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 이상은 저항대 라인이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측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주봉으로 넘어가 보신다라고 한다면 현재 주봉선상에서는 RSI가 80이 넘어가는 이런 과매수 구간이다라는 인지를 우리가 하면서 너무나도 위험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들어가기에는 너무 위험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것만큼 언제 어느 순간 얼마치 빠질지도 우리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시점으로 지금 현재 들어가는 건 너무나도 위험하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가격적인 시점을 목표가를 설정해 드려보면 현재 7,100원에서 7,400원까지는 노려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8,000원, 9,000원, 만원 이상 가더라도 이거는 세력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 꼭 인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7,100원 선까지는 무난하게 한번 4시간 선상 보시더라도 현재 매물대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오늘 중으로만 봐도 매물대가 늘어나면서 엄청난 양봉의 캔들을 만들어준 만큼 이제 거의 고점에 다다랐다라는 걸 우리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오늘 안팎으로 매도를 진행하시는 게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9,000원, 만원 가더라도 그것은 그 이상은 우리가 투기성 종목인 것이 투자성은 아니다라는 거 인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더라도 이제 카이버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이슈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자금으로 올려버린 종목이 되겠는데 비트코인 같이 보면서 설명 들어보면 현재 비트코인은 약세하게 며칠 동안 4일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줬고 거기다가 저번 주와 이번 주 선상 같은 경우에도 양방의 횡보세, 음봉의 약간의 하락기 동반된 지속적인 횡보세를 보여준 만큼 그 기간 동안에는 이러한 카이버 네트워크와 같은 종목들이 매수세가 집중이 되면서 비교적 적은 자금으로도 올리기에 충분히 용이하다. 그래서 어제와 같은 시점에서도 사실 카이버 네트워크 말고는 오늘 장이 받기 전까지만 해도 카이버 네트워크와 같은 종목 몇 종목 빼고는 양봉의 흐름세 보이는 종목도 없었고 그만큼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다. 그만큼 현재 시점에서는 개미들이 꼬드기기에 너무나도 쉬운 종목이다라는 거 인지하시면서 절대적으로 지금 들어가시기에는 위험하다라는 거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7,400원까지 노려보는 시점에서도 사실 4시간 선상에서 비교적 이제 거래 대금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만약에 현재 4시간 선상에서 이제 1시간 기점으로 바뀌게 될 텐데 1시간 선상에서 얼만큼 우리가 흔들지는 알 수 없겠지만 거래 대금이 동반되면서 이 이평선 안에서 놀아나려고 하는 페이크성 모습을 보일 때는 무조건적으로 안전하게는 매도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이제 T포인트를 아시고 이제 현재 시점에서 매매 진행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 달 초에 비트코인이 빠지는 중에도 카이버 네트워크는 급등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나온 이 급등세에 많은 분들께서 매매 진행하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좀 안정적인 매매를 위해서는 오늘 어느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물론 7,400원까지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시장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안정적인 매매가 더 중요해 보인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특징 코인 살펴볼게요. 네, 제가 준비한 특징 코인은 이제 도지 코인입니다. 워낙 유명하기도 한 코인이고 밈 코인이고 또 이제 호재에 잘 반응해주는 이제 코인인데 좀 이제 차트도 보고 왜 올라갔는지 좀 이유 좀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자,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겠죠. 도지 코인은 당연히 일론 머스크가 이제 어제 트위터 삼켰다 55조 원의 트위터를 이제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를 인수한 거에 있어서 가지고 일론 머스크는 대외적으로는 나는
뭐 표현의 자유를 추구하고 뭐 이렇게 하고 지금 상장되어 있습니다. 트위터는 이거를 비상장으로 바꿔가지고 좀 더 키워가지고 상장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굉장한 천재이기 때문에 제가 코인 차트는 좋아하지 않지만 일론 머스크가 이제 쫓아가는 그 미래 기술력 스페이스 X를 띄우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총체적으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게 자율주행 그리고 AI 기술입니다. 트위터 같은 경우는 인수한 거에 있어서 굉장히 말이 많은데 트위터를 인수한 그 이유를 봤을 때 저는 이제 트위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편하게 글을 쓰는 공간이죠. 이제 제가 이제 뭐 제 SNS 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 저는 오늘 식사를 했습니다라고 쓰지 않습니다. 만약에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에 제가 오늘 저녁 먹은 거 올리면 사진과 함께 나 오늘 어떤 거 먹었음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우리가 편하게 쓰는 이런 말을 쓰겠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 트위터를 인수함으로써 이 트위터에서 사용되는 이제 언어들 이제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이거를 총체적으로 만들어서 AI를 업그레이드 하려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트위터를 인수한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여기에 있어서 뭐 자금 조달 이런 문제 이슈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일론 머스크가 알아서 할 것으로 보이고 어제 도지코인이 오른 거는 이 트위터를 인수했고 뭐 트위터에 이제 뭐 도지코인으로 뭐 결제가 가능하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이제 오른 건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존에도 테슬라의 도지코인으로 인한 결제가 가능하다라는 이슈는 기존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울고 먹었던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이 이슈 하나만 가지고 앞으로 트위터가 뭐 쓰이고 이제 뭐 트위터 도지코인으로 이제 막 화폐 결제가 가능하고 뭐 트위터에 광고가 붙으면 이걸 뭐 도지코인으로 결제하고라는 이슈로 인해서 이제 이거 매수를 고민하신다면은 저는 과감하게 그런 부분은 조금 말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자체는 굉장히 훌륭하고 지금 트위터를 인수를 해가지고 앞으로 더 산업을 확장해 나갈 건 맞지만 이런 호재성 기사 하나만으로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수에 들어가시면 안 되고 철저하게 차트 분석 그리고 손절가 내가 원하는 이제 목표가 설정을 한번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 보시면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테슬라에 도지코인이 쓰인다고 한 부분이 과거에 약 1년 전이죠. 2021년 이제 4월부터 이제 비트코인이 아주 상승했던 이 구간 약 800원까지 찍었던 구간이 이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도지코인을 쓰인다는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트위터에 이제 도지코인이 쓰인다는 이슈와 함께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이때 한번 고점을 찍은 구간이 약 한 216원. 요때가 아마 그때입니다. 이제 트위터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다라는 이제 확정은 아니지만 기사가 났을 때 그때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어제 이제 실제로 인수를 지은 부분인데 인수를 확정 짓고 나서 어제 이제 인수 이야기가 나왔던 그 가격대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지금 빠진 이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피레침 부분이 터치한 구간이 음봉의 시장 라인이 약 213원인데요. 약 213원까지 일단은 저는 만약에 목표가를 내가 잡아보겠다라고 하시면 213원까지 한번 잡아보시는 게 단기적으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굉장히 많이 거래량이 터졌어요. 거래량이 터지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거래량 중간 라인이 약 2라인이죠. 2라인 구간대가 약 한 184원 정도 밑으로만 이탈하지 않고 만약에 지지를 잘 해준다라면은 저는 여기서 한번 단타로 스윙 한번 잡아봐도 나쁘지 않을 구간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185원 구간이 그리고 기존에 이제 저항을 받았던 구간임을 감안해 볼 때 저는 한번 잡아봐도 좋을 것 같고 일단 단기적으로 지금 추세 라인이 쭉 내려오고 있죠. 쭉 내려오는데 이 구간 휩소라고 보고 추세 라인 상단 부분을 지속적으로 도지코인은 터치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터치코인을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즉 이 구간 잘 잡고 이 구간 스윙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다라고 보는 게 한번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그 위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210원 구간 이상으로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만약 210원은 다시 못 뚫고 여기 밑으로 내려간다 185원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하신다면은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봤을 때 지금 4시간봉 차트로 봤을 때 지금 매도 물량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매수했을 때만큼은 그렇게 크게 아직까지 조금 물량이 남아 있음을 지금 확인해 볼 때 한 번 더 위로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지만 아무래도 위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썩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210원 구간 목표가 잡고 손절가 라인 185원 정도 사이 잡고 단타로 정말 스케이핑 단타로만 접근하시면은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 단기적으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기적 추세는 조금 더 차트가 진행되는 걸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제 단연 큰 이슈를 몰고 왔던 코인 도지코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했다라는 소식에 도지코인도 30%가량 상승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호재에 크게 반응하는 코인인 건 맞지만 차트적으로 봤을 땐 또 다른 관점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지금부터는 또 공략할 만한 코인들 살펴보겠습니다. 비트필승님. 네. 오늘 가지고 온 공략 종목은 트론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일단 인지도도 많이 높고 이제 중국 섹터 중에 한 종목으로서 인지도가 높은데 최근에 21일 날 15%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특징 종목으로도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었습니다. 일단 트론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려보면 탈중앙화 앱 그러니까 D앱에 관련돼서 작용하는 데 필요한 연료로 사용되는 종목이다. 그리고 실질적인 우리 투자자들이 사용하실 때는 거래소에서 거래소 옮길 때 많이 애용하는 종목이기도 한데 현재 중국 섹터인 만큼 작년 하반기에는 큰 상승을 보여주진 못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관점일지 차트 보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보시다시피 일본 기준으로 20일 날 엄청난 그러니까 비교적 높은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큰 윗꼬리가 길지 않은 양봉의 캔들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4시간 선상, 1시간 선상 확인을 해보시더라도 이때 매수세만큼 아직 매도세는 나오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가 주봉 선상 확인을 해보시다시피 아직도 워낙 저점에 놓여 있다. 이걸 인지를 하시면서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아무래도 스윙적 관점 및 이제 우리 중장기적 관점을 노려볼 만한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본 기준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지금 빠져주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 매도세가 약하기 때문에 매수세가 없어서 빠지는 것이지 매도세가 강해서 빠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으면서 현재 4시간 선상, 1시간 선상 보시더라도 단기적 이평선 안팎에서 놀아주려고 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 만큼 현재 중요한 건 이제 꼭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셔서 지금 노려보시기에도 이 81.8원에서 들어가 보셔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01원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일본 기준 때 주봉 기준 선상 확인해 보셨을 때 이 이제 이평선 62 이평선에 맞닿으면서 여러 캔들들이 큰 거래 대금 비교적 큰 거래 대금들이 터졌던 분기점인 선상 이 분기점인 선상의 하단 부분을 안전하게 설정해 드렸습니다. 제가 스윙적 관점 및 중장기적인 관점인 만큼 지금 시장에서 폭발적인 상승 보이기는 힘듭니다. 최근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던 이유도 트론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만들어내겠다라는 개발성을 보이면서 이제 큰 힘을 보여줬지만 아무래도 중국 코인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바이낸스에 상장되어 있는 다른 중국 스테이블 코인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엄청난 힘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인 만큼 호재성을 기다려 보시기보다는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시장이 동반돼서 같이 맞물려서 올라가는 시점에서 수요도가 증가를 할 때 가격적인 부분으로 100원대가 딱 넘는 바로 한틱 이 101원대까지는 안정적으로 노려볼 만하다. 제가 분기점인 선상에서도 목표가를 분기점 선상에서 상단을 드릴 때가 있고 하단을 드릴 때가 있는데 항상 그 분기점 선상은 하단 부분은 비교적 안전한 목표가이니까 조금 여유 자금으로 분할 매수로서 빠졌을 때는 이 손절가가 78원까지 빠질 부분, 그러니까 생각을 염두를 해두시고 78원에서 큰 거래 대금 동반해서 매도가 나온다면 저점을 다시 잡으면서 손절하시는 게 맞겠고 그게 아니다. 그냥 매수세가 지금처럼 약해서 빠지는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다시 분할 매수 2차 자금을 가지고 들어가 보시기에도 78원대 부근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트론 대표적인 중국 코인인데요. 지금 시점에서 가격대 굉장히 메리트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 일단 어떤 식으로 분할 매매를 진행할 건지에 대한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공략 코인 살펴볼게요. 네, 제가 준비한 공략 코인 이제 펀디엑스입니다. 펀디엑스 오랜만에 좀 가벼운 종목을 가져오게 됐는데 일단 펀디엑스 기본적으로 설명드리면 포스 시스템과 연동해가지고 작동하는 이제 결제용 암호화폐라고 합니다. 자세한 거는 조금 차트 보면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펀디엑스입니다. 최근에 한번 큰 상승이 있었고 지금 조금 눌려 있는 이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보시면은 한 2,870억 정도로 이제 조금 우리 세력
세력이 조금 가지고 놀기 괜찮은 적정한 시가총액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보실게요. 최근에 일봉상 이제 흐름 보시면 한번 어마어마한 한번 큰 상승이 있고 지속적으로 조금 긴 관점에서 빠지고 있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고 지금 길게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상단 부분 계속해서 터치해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또 단기적으로는 저점 잡고 잘 올라와주고 있는 이런 그림, 추세 이탈을 긴 그림에서는 이제 하방 추세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제 추세 이탈을 보여주려는 이런 움직임 보여주면서 계속 밴드 상단 부분에 테스트를 가지고 있는 이런 구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일봉상 흐름 보시면은 지금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 이렇게 딱 봤을 때 삼각형으로 지금 수렴해주는 이런 구간이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고 일단 다 지워보고 최근에 큰 상승 이후에 제가 왜 추천드리냐 지금 상승했던 물량이 잘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시간 봉상 흐름 보면은 한번 큰 상승이 있고 횡보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매도했을 때 이날 거래량 엄청 터졌습니다. 엄청 터졌지만 그 이후에 가격대 거래량 없는 음봉 제가 항상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거래량 없는 음봉 이후에 가격대 박스권 잘 유지해 주다가 다시 한번 큰 상승이 있었고 그 이후에 지금 다시 거래량 없는 음봉으로 지금 잘 가격대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스윙 관점에서 굉장히 좋은 손익비 좋은 그런 자리가 지금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저는 손절가 라인은 1,050원 라인으로 단기적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짧게 먹고 가는 단타이기 때문에 손절가 라인 1,050원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손실폭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무조건 손절하고 나가야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급상승한 차트 같은 경우는 하락할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1,050원 일단 손절가 먼저 잡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전 음봉의 시장 라인이죠. 이 라인까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280원까지 조금 높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조금 단타로 접근하기 좋고요. 일단 일봉상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5일선, 21선 위로 골든 크로스 나오면서 올라가주는 지지 받아주는 이런 흐름 그려주고 있고 지금 보시면 이제 오늘 음봉이 떠가지고 좀 눌리고는 있지만 근데 5일선 위에서 위치해주고 있다. 아직까지 매도세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RSI도 무난하게 과매수에서 지금 다시 무난하게 지금 50 정도 선에서 다시 매매하기 조금 적당한 그 정도 지표로 들어와 줬습니다. 그다음에 MACD 선 잘 보시면은 MACD 선이 지금 보시면 은 음봉 히스토그램 그려주다가 지금 여기 구간에서 꺾여서 다시 올라가주는 이런 그림 그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빨강선이 꺾여서 올라간다, 추세가 전환되어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굉장히 손익비도 좋고 단타적으로 접근하기 좋은 그런 장세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에서는 정말 짧게 지금 밑으로는 약 한 마이너스 4% 위로는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까지 약 14% 정도 지금 먹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상승했을 때 나온 이제 매수 물량이 지금 다 빠져나가지 않고 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지금 같은 시장에서 정말 짧게 먹고 나오기 좋은 종목으로 제가 오늘 펀디엑스 가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좀 시총이 작은 가벼운 코인을 가져와 주신 것 같은데요. 펀디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삼각 수렴 잘 만들어주고 있고 이후에 좀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물량이 좀 남아있고 손절가 대비해서 우리가 목표로서 삼을 수 있는 가격대가 좀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서 매매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다시금 좀 반등 쪽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좀 불안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요.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 골드문 골드색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나는 핸드폰이 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그 녹색 창에 투더 골드문 검색하시면 또 상단 링크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반등의 시작으로 보이는 시점에서 우리가 또 어떤 코인들을 담기 좋을지 포트폴리오 여러분들과 같이 또 구상해보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요. 오후 1시 반부터 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